가져가면서 이 혁신, 평가 혁신을 지원할 것이냐. 즉 평가 혁신 핵심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서로 과정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흐름을 만드는 게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특히 리더십 혁신과 관련해서 조금 관리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우리 행정지원에서도 과거에 반응해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을 차분히 행하갈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학교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3쪽에 보면 굵은 글씨 밑에 제주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IB가 아니고 IBO가 들어가야 됩니다. O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IBO가 세 개 기관이 서로가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는 최근에 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ACS. 일단 이번 ACS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문제가 워낙에 많이 좀 드러나서 좌절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후에 국제학교가 이제는 타당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투자 유치가 제대로 됐을 때 그런 조건이 왔을 때 교육관님의 교육적인 철학에서는 그런 국제학교가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지난해 처음에 취임하실 때 교육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게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게 지난 3년간 스스로 목숨을 이겨낸 한 명도 없었다라는 그때는 굉장히 그거를 큰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한 해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어떤 추후 대책을 마련해 계십니까? ACS 지금 학교 부지가 영어교육 교신의 3개인가 지금 남아있을 텐데 이번에 아마 교우에서 낭개발과 관련돼서 교육감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실질적으로 영어교육 교신 내의 학교 부지 3개를 지속적으로 학교 부지로 남겨줘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영어교육 도시가 출범할 당시에는 해외 유학 같은 경우라든지 해외 유학을 흡수하겠다는 국가적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67% 과거 73%나 줄었습니까? 아니 중원 말로 해외로 나가는 학생 수준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초저 출산에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에 다시 그 세계가 계속 학교 구조로 돼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논의가 우리 도민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있었던 통계와 사회문화적 환경을 그대로 지금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일단 이게 먼저가 된다면 그 나머지 다양한 것들은 교육적인 문제는 또 다시 또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영어교육교실에 있는 KIS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브랜서머, NLCS, 그 다음에 센트존스대의 이쪽 부분 전부 다 JNS, 즉 JDC 산하, 즉 공적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즉 JDC 산하에 있는 공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적자를 메꿔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적 자본들이 와서 10년 가까이 적자를 메꾸면서 투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라든지 이게 쉽지 않은데 더 근본적인 것은 그때 당시와 설립 당시와 지금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정돈 불안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육운동을 시작한 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드리면서 교육운동에 들어왔는데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난 3년에 없었던 일이 원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다시 한번
모든 시스템들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2년 가까이 전문의 채용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 관리자들이 대폭 바뀌면서 이거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서 차이는 없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학교의 문화가 참으로 힘들어할 때, 가정에서도 못할 때 학교에서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선생님 간에 손을 내밀 때 잡아줄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진전을 시키겠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 제주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신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그 인성교육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고, 지금 아까 아이들이 자살한 것 관련해가지고 정신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사후 처방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본적으로 아이들 정신건강 차원에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시즌 1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스템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전문의 채용에서부터 혼비 건양팀에서부터 그 다음에 대안교실, 평화교실, 행복교실, 그 다음에 대안학교 기관까지 쭉 했는데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교육의 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능 중심으로 객관식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수업 과정이 틀렸다. 왜 틀렸니? 이게 최상위권 아이한테까지도 이걸 강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업 과정에 아이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달나라에는 토끼가 살아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지? 토끼가 산다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인정하고 물어가는 시스템과 토끼가 어떻게 살 수 있나? 그지? 이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이야기죠. 즉 아까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의 문제든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인정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즉 집안에서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교우 관계, 그 다음에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핵심적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아까 사후 처방 예방적 차원에서 의학적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뛰어넘다면 학교 수업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적 문제에 접근하면서 IBDP를 도입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즉 실질적인 예방과 이제까지 저 역시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도 한 번도 성장 과정에 학창 시절에 그렇게 자기 의견을 인정받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가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에 대한 변화들은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자율학교에 대해서 시험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점수와 등수가 있는 평가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록하는데 이 기록 자체가 우리가 새롭게 평가하면서 효율을 내기지 못하고 있지만 평가의 근본적인 혁신이 자율학교제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IBDP가 들어오면서 평가의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자리 잡혀갈 거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HTV 이종정입니다. 내일 모레되면 그 교육공무지 파업 예. 때문에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그 이제 돌봄교실이라든가 교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내일 정도 관련해서는 대책을 대책 내지 않는 교육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이런 대응이 불안감이나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그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 돌봄 교실이 뭐 연장 근무라든가 대체 교사를 찾는다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커버가 가능한 건지 모두 자세하게 좀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거는 내일 담당 부서에서 브리핑을 할 거고요. 지난 공무직 노조의 파업은 어쩌면 연례 행사처럼 되었죠. 그러니까는 대책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 언론이 이게 불안하게 갈 거냐 아니면 노동자의 권리로서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대책에서 과거의 대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미진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미 뭐 지난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그에 대한 대책들은 잘 되어 있고요. 돌봄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돌봄이 지금 결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좀 편차는 있겠지만은 아예 돌봄을 하지 못하는 학교도 혹 있으나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이미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히 담당 부서에서 설명할 겁니다. 예. 문제는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행복한 뭐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저는 아이들도 행복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행복과 존중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선생님들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교육청에 와서 집단 항의를 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이제 교육감님들 정책들에서는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고 이런 거에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흔들리는 교권에 대해서 뭐 이런 대책이나 방안들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체감하는 거는 예. 딱히 뭐 드러나는 것 같아서 예를 든다면 교육감이 직접 학부모도 고발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그에 대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어떤 경우는 민감한 사안들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사실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책관이 꾸려져 있고 지금 변호사도 별도로 채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또 교원단체도 필요하면 같이 결합을 해서 교육청의 역할이 있고 교원단체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협의를 해가면서 교사를 보호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보완을 해가겠습니다. 전주일보인데요. 오늘 공교계 하이파이브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산담 교육 어떤 방향으로 있을까요? 그거와 맞물려서 IBT 학교 상담 2달 남았는데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저희는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한남 교육 격차를 했는데 지금 교육 격차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마 진학의 결과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진학의 결과로 봤을 때 한남하고 삼북 차이가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지적으로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어떤 경우는 한남이 더 나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격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더 논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IBT 학교를 9월 2학기 중에
현장을 시작해 갈 텐데 2학기에는 현장이 될 겁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읍면적 학교고 가능하면 제주도 경기만 곳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는 조금씩 의견들이 모아져 갈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